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약으로도 사용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양배추는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다가 한식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려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알뜰살뜰 도움이 되는 식재료죠. 오늘 푸드테라피에서는 양배추가 어떤 분들에게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가 있는지, 또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위장 건강입니다. 속이 쓰리면 가장 먼저 생각날 만큼 위장에 좋은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맵고 짠 음식을 즐기고 빠르게 먹는 경향이 있어 위, 식도 역류 현상이나 위염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그렇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있게 추천하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유 성분에 있습니다. 비타민 A나 B, C는 익숙한데 유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비타민유라는 이름 자체가 양배추의 효능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그 유래는 1940년대로 흘러갑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한 박사는 위궤양에 걸린 쥐에게 양배추즙이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 양배추와 위궤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궤양 환자 65명에게 3주 동안 양배추를 먹게 했더니 무려 62명의 환자가 완치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양배추의 풍부한 MMSC 성분은 단백질 물질과 결합하여 독한 위산과 자극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고 소화성 궤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MMSC 성분을 궤양이라는 영어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따 비타민유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양배추의 풍부한 이 성분의 효능 덕분에 비타민유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졌을 정도로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섬유질, 무기질 성분들이 위 점막을 강화시켜 손상된 위 세포 조직들도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또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역시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으로 비타민유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염증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항암,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같은 류의 채소를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십자화과 채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더 높은 항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화과 채소의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설포라판, 인돌스리카비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으로 변환됩니다. 이런 어려운 이름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몸속 발암물질을 제거해주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의 항암제만큼이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막는 효능이 있어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유는 위궤양 완화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예방에도 좋은데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 의하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1회 섭취한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무려 72% 감소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 양배추 잎에 함유된 글루타민도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양배추는 식용뿐만 아니라 추출물로 크림을 만들거나 염증 부위에 올려 찜질로 활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녹색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양배추는 혈당 지수도 26으로 아주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 인돌스리카비놀,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의 기능도 유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유리한 식품입니다. 단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이러한 효능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때 비만, 당뇨 환자들에게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내분비, 당뇨, 대사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요시다 도시히데 교수는 당뇨, 비만 환자에게 양배추를 이용한 식사요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간한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이라는 책 내용에 따르면 식전 양배추 섭취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의 체중과 혈당 감소율이 93%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는 적고 영양소는 풍부한 양배추 6분의 1통을 식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하게 먹지 않도록 채 썰지 말고 5cm가량으로 큼직하게 썰어 10분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전 양배추 섭취는 포만감이 높아져 심한 공복감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위장 점막의 식이섬유들이 달라붙어 반찬과 밥의 흡수율을 늦춰주므로 혈당의 급상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셔도 좋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의 대표주자인 양배추도 먹으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경우는 없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갑상선 호르몬 약 복용 중에 양배추를 과하게 섭취한다면 각 성분들이 충돌의 약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하므로 데치거나 쪄서 소량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대장이 과민하신 분입니다. 양배추는 대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어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입니다. 대장이 과민하신 분들은 복통과 설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항응고제를 먹는 분입니다. 혈관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는 분들은 혈전 생성 방지를 위해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데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이 약과 충돌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항염증, 위염, 혈당 안정,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생으로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 대장이 약하시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옛말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매일 양배추를 먹어 의무병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위장을 치료해주는 의무병으로 양배추를 곁에 두고 자주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푸드 테라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